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오늘은 만 3세 된 여자아이 가명으로 희연이 부모님의 고민 사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짜증이 나면 통제가 안 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8개월 차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희연이는 아기 때 참 순하고 낯가림도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별로 없어서 먹는 것도 잘 먹다 보니 남들은 예민하고 까칠해서 고민하는 대부분의 영역을 정말 수월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될 무렵부터 예상치 못하는 영역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또래보다 말이 좀 느린 편이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하면 짜증을 많이 부리는데 이 짜증을 넘어서 도가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 소리 지르고 우는 것뿐 아니라 주변의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는데 그런 행동은 친구들과 놀 때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장난감을 던지고 또 가끔은 친구를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잠을 잘 못 잔 날이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짜증이 한 번 나면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끝까지 가고 나서야 진정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 저도 걱정이었지만 전 어린이집에서는 자폐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하셔서 2번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어요. 자폐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뭘 해주면 좋을지 물어보니 아마도 말이 늦어 그럴 수 있다며 언어 치료를 권해주셨고 지금 6개월 정도 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그 후로 일상에서는 조금씩 단어도 많이 알게 되고 말이 늘어가고 있지만 짜증이 날 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여전하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과 기분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크게 질러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좀 더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아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이렇게 읽어드리고 서로 어떻게 다르게 보고 느끼는지를 확인하면서 상담을 좀 해드리는데 이 사연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좀 없어서요. 네, 일단 어머님의 마음, 성향적인 특성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머니께서 임무나 과제를 중요시하시는 성향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어, 상당히 성실하시고 아마 계획적으로 스케줄 탁탁탁 정해가지고 일과든 업무든 해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실 것 같고요. 아마 회사 생활을 하셨었다면 굉장히 유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으실 것 같고, 집안일 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스케줄대로 딱딱딱 정해진 대로 시간에 맞게 하시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네, 보세요, 자, 여기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본인이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말하시거든요. 낯가림도 적고, 음식도 잘 먹어서 수월하게 키웠고, 자폐 스펙트럼 얘기 아니란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도 뭘 해주면 되나? 라고 하시죠? 네, 예, 게다가 아이가 자기 감정과 기분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예, 이건 어머님이 감정과 기분은 컨트롤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아, 예, 이런 성향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많이 표현들을. 네, 그래서 직장 같은 곳에서는 아마 업무적으로는 되게 인정을 받으시지만 주변 동료들의 감정이나 기분 변화를 가장 늦게 아실 경우도 꽤 있으실 거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뭔가 이렇게 로버트나 군인같이 뭔가 이런 차갑게 음, 느껴지고 업무에는 딱딱딱 확실한 이런 느낌을, 이미지를 주변에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게 더 걱정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본인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이신 거예요.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저거 다 부모가 안 가르쳐서 저렇다. 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를 경계하시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 이게. 네네네. 자, 이렇게 어머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되면서 고민의 실제 문제를 좀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네. 한번 원장님이 보셨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해서 적응이나 생활이나 뭐 놀이할 때나 이럴 때 어땠는지 좀 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친구는 뭐 적응 기간 따로 적응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뭐 호기심도 많았고 뭐 음, 낯설어하거나 관찰하거나 하는 시간도 없이 바로 놀이 즐겁게 참여하던 친구였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건 적응 기간 첫날에 이제 부모님이 함께 들어오셨거든요, 교실에. 네, 근데 이 친구가 이것저것 이제 이런 놀이 하다 또 새로운 게 재밌는 게 보이면 거기로 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도 이제 어머님이 갈 때마다 희연아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 이제 이거 그만 놀 거야? 이제 물으시면서 정리를 좀 도와주셨어요. 아이가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옮겨갈 네, 때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아,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희연이 놀이하는 거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고 싶으신가 보다 생각했었고, 네, 적응기간 첫날 일과를 마치고 오늘은 이제 집에 갈 준비하자, 우리 정리하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어머님이 얼른 핸드폰에 음악 어플을 켜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네, 핸드폰에. 그래서 모두 제자리 뭐 이런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바로바로 정리를 시작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희연이 귓가에 그 음악을 가까이 대주시면서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희연이는 정리를 하는 것처럼도 하다가 또 재밌으니까 좀 더 놀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어머님이 계속 음악을 가까이에 들려주시면서 정리해 희연아 정리해 이제 요렇게 해주시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 일화였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어머님과 아이가 얼마나 성향이 다른지 말이에요. 이 음, 친구는 자신의 관심사, 호기심, 이런 게 중요한 친구죠. 그쵸. 처음에는 장소에서도 낯설어 하지도 않는 건 그런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음, 하지만 어머님은 계획, 정리, 이런 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지금. 네네. 이래서 아이 마음, 보호자 마음,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지금 어머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머님은 저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가 스스로 탁탁 정리하고 했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육아라는 건 아이가 계획대로 잘 정리되고 규칙적인 일과를 보낼 수 있게 내가 뭔가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마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직 아이가 어려서 뭐 말을 잘 못해서 이런 얘기 하셨지만 만약에 말을 잘한다고 해도요. 아이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설명해서 상대방이 이해될 수 있게 설득하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이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없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아이를 위한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충돌하면서 서로 짜증나는 상황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음,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짜증을 컨트롤 하시겠지만 이 친구 입장에선 그거 힘들죠. 네네. 혹시 원에서는 이 친구가 짜증을 낸 일은 없나요? 최근에 있던 사례는 밥 먹는 시간에 밥을 먹다가 음식이 이제 숟가락에 잘 안 떠졌나 봐요. 네. 책상 위에 흘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까이 앉아서 먹어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숟가락 던지면서 울음 터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달래도 보시고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괜찮은 거야 얘기를 해도 그날은 더 크게 이제 계속 울면서 막 발버둥도 치고 좀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도 밥 먹는 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은 아이가 진정할 수 있게 매트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아이가 뭔가 분이 안 풀리는 것처럼 음. 쿠션을 이렇게 막 바닥에 쿵쿵 내리치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더 행동이 커져서 자기 몸이나 머리를 막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짜증이 너무 난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교실에 이제 잠시 제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좀 안고 있었어요. 너무 발버둥 치고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울면, 진정하면, 얘기하자, 희연아.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아이가 이제 그 경험을 좀 해봤었는지 다 울었어 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동작이나 이 화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제가 좀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한 5분 이상 좀 안고 있었고, 한 번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뭔가 좀 조작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장난감을 이렇게 매트에 던지길래 이제 선생님이 희연아 왜 뭐가 잘 안 돼? 장난감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라고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시니까
그때는 또 짜증을 더 이어가지 않고 수긍하듯이 좀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행동을 멈추더라고요. 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원장님 막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어른들, 이거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막 나 있어요. 피곤해서든 뭔가 몸이 안 좋아서든 어떤 사건이든 사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 있어요. 막 화가 나 있고. 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죠, 저는. 네. 네. 저도 그래요. 음. 또는 제가 뭐 다른 친구 사연에서도 한번 비슷한 결에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도 된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네. 제가 화가 짜증나 있으면 저는 좀 뛴다거나 이렇게 뭐 소리 지를 수 있는 데 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짜증이 좀 풀리고 진정이 되는 시간을 내가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근데 원장님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요. 근데 네. 누군가 옆에 와갖고 그러지 마. 왜 짜증내?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짜증이 폭발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네. 한 가지가 다른 상황이 있었어요. 말이, 반응이. 두 가지 상황에서요? 네, 두 가지 상황에서. 네. 식판에서는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고. 네. 지금 장난감에서는 왜? 뭐가 잘 안 돼? 장난감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네. 뭐가 다를까요? 다르게 이해됐겠네요, 아이에게. 뭐가 다르게 이해됐을까요? 그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안 된다. 뭔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장난감 던졌을 때는 선생님이 궁금해 했잖아요. 뭐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마치 이제 내가 왜 그러는지를. 그렇죠. 알고 싶어 하는 일단 사람의 질문. 아까도 질문 드렸잖아요. 본인이 내가 어른들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짜증이 나 있어요. 네. 그럼 최소한 씩씩거리고 있고 화가 나 있는데 누가 와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왜 이렇게 짜증내? 짜증내지 마. 라고 하는 거하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뭐 이렇게 공간에 혼자 두고 이렇게 하신 것까지는 뭐 좋은데 네. 일단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제지받는 경험만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음악 틀고 정리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활동에 쭉 빠져들고 있을 때 그 흐름과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 시간이 됐다. 정리하자. 그러면 이런 친구의 성향에서는 그거 정말 짜증날 거거든요. 그러니 일단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는 물어봐 주시고요. 들어주기만 하셔도 훨씬 짜증내는 행동은 줄어들 거고요. 네. 특히 이걸 몇 번만 잘 성의 있게 들어주시면요. 선생님이 바로 들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 화가 났구나. 여기 잠깐만 있어봐. 이러고 다시 가셔서 들어주셔도 이 친구가 그걸 기다릴 거예요. 본인의 짜증을 설명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짜증내는 건 좀 줄어들 겁니다. 네네. 뭔가 소통하고 말로 하면서 그 짜증이나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상담 기간을 가졌는데 그 상담 기간 전후해서 어머님이 사실 이렇게 아이가 짜증내는 것 외에도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손가락 빠는 행동. 네, 그래서 손가락 빠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으셨고 입학 첫날에도 이제 가만히 있다 손가락 입에 물고 이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도 안 그래도 손 빠는 행동 고쳐주고 싶다. 어린이집에서도 혹시 희연이가 손을 빨면 좀 못 빨게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셨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원에서 살펴보니까 놀이에 뭔가 집중을 하거나 뭐 재미난 놀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빨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 시간, 뭐 아이가 놀이 그냥 쳐다보는 시간이라든지 밥이나 간식을 먹는 중간중간 그리고 특히 자기 전 그럴 때 보니까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서 입에 넣더라고요. 우리 희연이가.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가 뭔가 심심한 시간, 손이 쉬는 시간에
심심하니까 손 입에 넣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보통 일과 중에는 선생님이 손으로 뭔가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게 좀 도구를 쥐어주시는 방향으로 유도해봤고, 자기 전에는 선생님이 이 친구 손을 좀 잡고 토닥여 주신다거나 손 마사지 하듯이 잡아주니까 손이 뭔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거나 선생님하고 뭘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며칠 만에 원에서는 손 빠는 행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머님이 한번 알림장으로 요거는 알려주신 건데, 이번 주에는 이제 집에서 손 빠는 습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핸드폰에 나오는 도깨비 어플이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한번 보여주셨대요. 손 네. 빨면 도깨비, 이렇게 무서운 도깨비가 잡아간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좀 겁도 나고 하니까, 아이고. 네, 한 이틀을 자기 전에 손을 안 빤 거예요. 주말 동안. 근데 이제 손 안 빠니까 손 빨고 싶어서 울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좀 잠을 못 잤다. 피곤해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정기 상담 기간에 그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다시 좀 꺼내셔서, 그렇게 무서워서 안 빨았던 거 지금도 안 빨고 있냐? 얼마나 지속되고 있나요? 여쭤보니까 아이가 그 후로는 도깨비 얘기만 해도 무서우니까 안 빤다 하고 잠드는데, 엄마가 안 볼 때는 또 빨고 있고, 자다가 뒤척이면 또 깨면 다시 빨고 한대요, 여전히.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아이 손 빠는 걸 관찰하고 좀 지도를 했어요.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좀 신기해 하시면서 그렇게 해볼 생각은 좀 못했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라도 안 빤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데, 이게 어머님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아이의 의견을 들어준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다. 이러는 게, 이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필요하니까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특히 오늘 사연의 어머님은 참 효율적으로 일과를 보내시는 걸 좋아하실 분이시라, 이게 참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게. 신기하시면서 그렇게 해볼 생각은 못 해봤다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아이가 손을 왜 빨았을까 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빨지 않게 해볼 생각, 어떤 방법적인 걸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의사도 있고요.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도 있어요. 그걸 잘 아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한 가지 이 친구 생각나는 상황이 있어요. 네. 눈에 알러지가 왔나 봐요. 요즘 환절기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이 안약 처방을 받으셨는데, 네. 이 친구가 집에서 안약을 넣으려니까 뭐 처음 넣는 안약이고, 그쵸. 울고 불고, 어렵죠. 뭐 거부하고, 결국 막 넣기 너무 어렵고, 그렇죠. 네, 넣어도 다 흘리고 이렇게 돼서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안약을 어린이집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안 넣으려고 할 거예요, 선생님. 틀림없이. 네. 근데 가능하면 넣어주세요라고 네. 이제 투약 의뢰를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희연이가 얼마나 이거 넣기 싫었을까, 힘들었을까, 어색하고. 그래서 그 안약 넣으려고 자기 전에 선생님 희연이랑 안약을 들고 앉았더니 희연이가 보자마자 고개 돌리는 거예요. 절레절레 하면서. 그래서 희연아, 이건 안약이라는 거다. 선생님이 손에 한번 떨어뜨려 봐줄까? 이건 물처럼 나와. 네. 그래서 손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희연이가 그걸 받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파? 다니까? 아니, 안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눈에 이렇게 똑같이 안 아프게 넣어줄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한쪽을 넣었더니 넣는 그 느낌은 이제 또 있는 거죠. 좀 그렇죠. 거북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소리를 냈어요. 반대쪽 넣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반대쪽도 해야 돼. 근데 네. 넣었더니 조금 거북하긴 하지. 네. 그러면 우리 손에 한 번 더 해볼까? 네. 그래서 손에 하고 희연이가 직접 선생님 손에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네.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 빨리 한 번 더 선생님 지금처럼 넣어줄게. 네. 잘 넣은 거예요. 양쪽을 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확인도 해주셨어요. 희연아 어때? 아까 네. 너무 싫고 힘들었는데 네. 그거만큼 진짜 너무 아팠어? 너가 네. 너무 싫어했던 만큼?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희연이가. 그래서 그래,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면 잘 넣을 수 있고 이제 눈이 금방 낫는다. 이 사례를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그 알림장 통해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넣지 않을까요? 뭐, 물론 선생님하고 엄마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날 집에서는 똑같이 했는데도 벌써 도망가고 피해서 결국 또 그냥 억지로 넣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일단 먼저 선생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아, 네. 네, 원장님이 생각이 나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 이제 이렇게 잘한 사연이 있다. 우리가 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으셨군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아이의 마음을 알고 성향에 맞춰서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네, 이 호기심 많은 성향의 아이에게 낯선 물건에 대해서 탐색하고 알아가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셨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설명하는 말을 잘해 주신 게 아니라 아이가 그 낯선 물건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그 탐색의 과정을 아이의 마음의 속도와 특성에 맞게 해주셨잖아요. 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님은 성향적으로 이런 얘기가 참 힘드실 텐데, 이게 어머님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님 성향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힘들어 하세요. 어떤 나에게 주어진 과제나 임무를 잘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향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생님이 하신 게 마치 어머니가 이렇게 어플 틀어갖고 해주시는 것처럼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선생님이 해주신 건 아이와 소통을 하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 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이 친구도 선생님이 안약을 재빨리 어떻게 해서 넣기만 하려는 거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걸 느낀 거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똑같은 걸 하셨지만 안 된 이유가. 네. 어머님이 사연에서는 더 어렸을 적에 순하고 낯가림도 없고 수월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돌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딱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의사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해 하면 그냥 잘 따르던 거를 갑자기 싫어 안 해 막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말을 안 듣잖아요. 이제 네. 어머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해주는 대로 아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고 하시면서 하셨어야 됐다는 거죠. 요 시기에. 네.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말이 늦어서 치료센터를 다니신 거나 저는 다 이 지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네. 아이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라고 할 때 이 마음에 대해서 대부분 감정과 정서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네네. 오늘 사연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실 거고요. 어머님께서는 내가 양육이란 미션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마치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상사와 팀원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할 때 네. 그 상사와 팀원의 생각과 기준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겠죠. 게다가 그 업무에 대한 평가의 일부를 함께 일하는 상사가 하기도 한다면 더욱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가 아는 건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희연이가 그런 동료이자 일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어머니. 외부에서 만나게 되는 불특정 다수나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희연이의 평가에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사연의 어머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이게 공감이 되신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궁금증이 당연히 드실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안약을 넣는 일처럼 네네. 그렇게 본인이 느끼기에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상황이나 문제라고 느껴지시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네. 그렇게 알아가시는 거가 어머님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머님 성향상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어머님의 성향에 따라서 마음을 안다는 게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상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